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불거진 LH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합동조사로 투기가 확인되면 무관용 아래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얻은 이익도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처음으로 폭로한 참여연대 등은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예정지 근처에 땅을 산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땅을 사기 전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미리 개발 정보를 알고 샀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무속인인 이모가 조카에 든 귀신을 내쫓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봄 날씨에 오늘 시내 곳곳엔 봄바람 쐬러 나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최근 공공 재개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JTBC 카메라가 찾았습니다. 비싼 임대료에 시달렸던 세입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집주인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많은 국민들을 화나게 또 허탈하게 만든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께 사죄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투기 이익도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이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참여연대 등부터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뤄보겠는데요. 먼저 정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LH 직원들의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합동조사 결과 투기가 확인되면 무관용 아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고 관련 부처 기관 직원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신고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끝으로 부당이익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달 중 이사 공급 대책 후보지를 공개하는 등 기존 주택 공급 대책도 원래 예정대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보신 대로 오늘 정부는 LH 직원들이 투기로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그 이상을 걷어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현행법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데다가 사실 정부 차원의 조사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도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유요한 기자입니다. 현행법상 LH 직원을 처벌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은 3개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사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징역이나 벌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벌금은 최대 7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대의 시세 차익은 환수하기 어렵습니다. 부패방지법에 몰수와 추징 조항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확정돼야 가능합니다. 부패방지법상 몰수 추징이 되려면 형사처벌이 돼야 돼요. 추상적이고 좀 모호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더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혐의 확인도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이익을 취한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현재 혐의를 받는 LH 직원 대부분은 부동산 시장에서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신도시 후보지 지정과 관련한 부서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입증하려면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 공동으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 역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정대로 광명시흥의 신도시가 제대로 들어설 수 있냐는 의문도 나왔죠. 하지만 오늘 정부는 기존 부동산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달 중으로 이사 대책 후보지 등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사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이사 공급 대책의 후보지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엔 예정대로 광명, 시흥에 이은 수도권의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이번 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힘을 잃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간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으며 진력해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신뢰는 만회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사 대책 발표 당시 투기가 의심되면 사업 예정지를 취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2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신규 택지를 취소할 수도 없어 난감할 뿐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LH 직원들 말고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은 더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과 시흥시 의원입니다. 철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땅을 사들인 곳에 지하철역에 들어선다고 하고 시의원 딸이 폐기물 처리장 옆에 있는 건물을 사들이자 신도시 발표가 나왔다는 건데요. 오늘 모두 고발당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 A씨와 그의 아내는 지난해 9월 지인으로부터 이곳을 샀습니다. 부지는 2,600여 제곱미터입니다. 비용은 40억 원. A씨는 대부분을 시중은행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메꿨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뒤 부지는 공무원 A씨가 지난해 9월 매입한 부동산입니다. 보시다시피 대형 유통마트가 입점해 있는데요. 이곳으로부터 길 건너 대각선 방향에는 역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A씨가 2018년 말부터 1년간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어제 A씨를 공공주택 특별법과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A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포천시에 지하철이 연장 사업이 들어선다면 어느 쪽에 그게 들어설지에 대해서 미리 다른 사람보다 예측이 가능했었고요. 철도가 유치가 되면 주위의 상권과 주택이 어떻게 밀집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A씨는 공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퇴직 후 해당 부지에 있는 대형마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주장입니다. 또 7호선의 노선 변경도 본인이 관련 업무에서 손을 뗀 뒤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는 논란이 일자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시의원과 그의 딸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당 소속으로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딸 명의로 땅을 사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개발 정보를 알고 알박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